안녕하세요. 창작공간 다름의 수염쌤입니다. 무심코 하는 칭찬, 아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칭찬, 첫 번째 이야기. 우와, 잘했다! 100점이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항상 칭찬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하고들 계신가요?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보다는 조금 과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기를 살려준다고 잘못된 상황에서도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칭찬을 남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주고 어른의 눈에는 대단하지 않은 것도 세심하고 가치 있게 봐주는 그런 멋진 어른 되시려고 이미 노력들 하고 계시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이의 자존감이나 정서지능 등을 고려해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한 것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칭찬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다룰 내용이기에 지금은 조금 논외로 두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한다는 건 적어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긍정적 태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은 긍정적 태도의 어른들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어른이 보여주는 태도를 내면화하며 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른들이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교육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긍정적 태도에 자주 노출된 아이와 부정적 태도에 자주 노출되며 자란 아이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칭찬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와, 잘했다! 이야, 최고다! 정말 예쁘다! 너무 멋지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혹시 아이들이 원하는 칭찬의 숨은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칭찬이라고 쓰고 관심과 사랑이라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잘했다, 최고다, 멋지다, 예쁘다 등의 말은 사실 관심과 사랑이라기보다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있으셨죠? 분명 우와, 잘했다! 고 칭찬해 줬는데도 아이가 이상하게 계속 또 물어보며 치댈 때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맞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결과에 대한 평가로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사랑인데 잘했다 이후에는 더욱 결과에 집중하며 심지어 비교하기와 훈수두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상황 연기 들어갑니다. 우와, 잘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던데 너도 누구처럼 그렇게 더 멋지게 해봐. 이게 비교하기. 누구에는 친구, 엄마, 친구, 자식, 언니, 형 등 어떤 부분에서 아이보다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다음, 우와, 멋지다. 이번에 이랬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엔 저걸 저렇게 또 바꾸고 그러면 더 멋져지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해봐. 이건 훈수두기. 다음번 행위와 결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아, 정말 속상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만약 어른인 우리들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족에게 받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당신 이번 달은 500이나 벌었네. 아주 잘했어. 근데 이번 달은 김 과장보다 실적이 낮았어. 열심히 안 했나? 아쉽네. 당신 이번 빨래들은 평소보다 빠르게 정리했네. 아주 최고야. 근데 이번 주 청소 상태는 옆집에 비해 좀 별로지 않아?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내게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느낌이 오시죠? 아직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 심각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가족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삶의 동반자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가자가 된 거거든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조금 더 예를 과하게 들어볼게요. 엄마, 우리 집 밥은 매번 열심히 차려주는데 민호네 집보다 맛이 좀 별로야. 어차피 하는 거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매일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지난해 아빠 연봉에 비하면 좀 부족해.
열심히도 좋은데 더 좋은 효율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준호 엄마처럼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응? 아빠는 더 크고 멋진 자동차, 더 넓은 새 집에 살 수 있게 더 많이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우리 반에서 20등이야, 20등. 이제 확실히 이상하시죠? 아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어른들이 아이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100%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어른들이 커왔던 환경과 지금 아이들의 환경에는 차이가 있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잘 받아보지 못했던 어른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지금의 아이들은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커왔던 환경에서는 잘 받아보지 못했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모를 뿐.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상황이에요.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 나 수학 100점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진짜 우와 잘했다! 그러고 바로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받았어? 라고 물었죠. 왠지 아시죠? 좀 더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그러고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소리치며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안 보고 내 주변만 보고 있냐고! 서럽게 소리치면서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칭찬 더 해주려고 반에 100점이 몇 명인지 물었다고. 그런데 다 큰 애가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나가더라고. 어머니도 놀라서 오셨어요. 참고로 그 아이는 6학년 남자아이입니다. 그 정도로 큰 아이가 정말 기쁜 순간 그 기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싶었는데 부모의 칭찬으로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받았다는 건 참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간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건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비교와 평가였을 거라는 거. 그 순간 하는 한 번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근본적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태도의 모습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만 했던 칭찬, 해오던 대로 했던 칭찬,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태도는 바꾸면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칭찬해야 하지? 라고. 그래서 이번 칭찬편은 시리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편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창작공간 다름 수염쌤으로 검색하셔도 좋고요. 그럼 칭찬 후속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